뒷광고는커녕 그 흠에 빠진 앞광고 1도 없는 네버엔딩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머리를 풀어헤친 사람이 피를 질질 흘려가며 무언가를 물어뜯고 있는 그림. 조금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나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제목은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사투르누스. 발음이 좀 어렵죠. 이 그림을 본 적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스페인 출신 화가인데요. 스페인 하면 피카소라든지 벨라스케스 또는 살바도르 달리 같은 화가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고야도 그에 못지않은 스페인이 낳은 위대한 화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고야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이런 그림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옷을 벗은 마하라는 작품입니다. 당시 보수적인 카톨릭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던 누드화입니다. 누드화는 항상 충격을 주죠. 이 그림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보통 화가 하면 평생 궁핍하게 살다가는 인생을 떠올리기 쉬운데 고야는 한창 활동할 때 실력을 인정받아서 왕궁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왕가나 귀족들의 그림을 그리는 궁정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리게 되죠. 카를로스 4세의 가족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고야가 살았던 시대의 스페인은 나폴레옹에게 침략받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말년에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귀머거리가 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시골에 집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화풍도 크게 바뀝니다. 이때 남긴 그림들이 굉장히 음침하고 어둡고 기괴한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고야 말년에 이런 그림들을 검은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그림들입니다. 진짜 좀 어둡고 기괴한 느낌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는 원래 제목이 없었는데 고야 사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걸 알려면 사투르누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투르누스는 로마 사람들이 농경의 신, 하늘의 신으로 모시던 신입니다. 그런데 로마 신화가 결국은 다 그리스 신화에서 왔잖아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로마 시대의 주피터가 되고 포세이돈이 넵튠이 되고 아테나는 미네르바가 되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태리 사람한테 로마 신화는 결국 그리스 신화 베낀 거 아니야? 하면 물론 발끈합니다. 사투르누스는 그리스 신화 버전에서는 누구냐?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크로노스가 자식을 잡아먹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어쩌다가 크로노스가 자식을 잡아먹게 되었느냐? 그걸 알려면 제우스네 집안 가계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 속 가장 태초에 등장하는 우라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신인데 바로 제우스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라노스는 대지 또는 지구를 상징하는 가이아와 결혼해서 크로노스를 낳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다시 아내 레아와 사이에서 자식들 6을 낳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제우스인 겁니다. 제우스 집안이 알고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집안에 전통 아닌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아버리고 권자에 앉는 겁니다. 우라노스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라노스는 밤마다 하늘에서 내려와 아내인 가이아와 합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게 크로노스나 레아 같은 티탄족인데 티탄족 말고도 여러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팔이 100개 달린 헤카톤 케이레스 그리고 외눈박이 괴물들입니다. 문제는 티탄족은 그나마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머지 애들이 좀 정상이 아니죠? 요즘 같으면 미리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해서 조치를 취하든가 할 텐데 일단 낳고 보니까 이게 괴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식들 다 미워해요. 그러다가 이 괴물 자식들을 지구의 가장 깊은 곳 타르타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넣어서 가둬버립니다. 그리스 신화 다른 버전에서는 얘들이 힘이 너무 세서 그게 두려워서 가이아의 자궁에 다시 집어넣어 버렸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가이아가 이것 때문에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이 꼴보기 싫은 남편을 쫓아낼 음모를 꾸미죠. 무시무시한 낫을 만들어다가 아들들을 모아놓고 야 니네 중에 누가 이 엄마를 위해서 저 인간 남근을 확 잘라줄 수 있는 애 없겠니? 하고 물어봅니다. 감히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데 마마보이였거나 야망이 컸거나 둘 중 하나였던 크로노스가 저요 하면서 유일하게 나섭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우라노스가 가이아와 동침하러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크로노스가 몰래 침실에 숨어있다가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남근을 싹 잘라버립니다. 여기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아, 진짜 이거 글로만 읽어도 고통이 느껴지네요. 남자 급소는 그냥 살짝만 때려도 골로 가거든요. 가끔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급소에 공 맞고 떼굴떼굴 구르는 경우 보신 적 있죠? 근데 이거 아예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라노스는 혼비백산에서 다 내팽개치고 빤스를 합니다. 이렇게 급소를 확 걷어차서 골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한 명 생각나네요. 아버지가 내빼니까 크로노스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죠. 여기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건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남근을 잘라서 바다로 던졌는데 거기에서 하얀 거품이 일더니 여신이 한 명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라고 불렸던 여신입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바다 위로 솟구친 조개 위에 아프로디테가 서 있죠. 여기 보이는 조개는 여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조개와 여근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안 84라는 웹툰 작가가 이런 거 비슷하게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렇다면 이 그림도 사실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크로노스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권자에 오르고 나서 자기 형제들인 헤카톤 케이레스하고 키클롭스들을 구해주기는커녕 다시 타르타루스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라노스하고 가이아가 너도 네 자식한테 언젠가 똑같이 쫓겨나게 될걸? 하고 예언 내지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한테는 이게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언젠가 자식한테 쫓겨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아내인 레아 여신 사이에서 애가 나오는 족족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바로 이 장면에 영감을 받아서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프란시스코 고야가 남긴 이 그림이 바로 그걸 표현한 겁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그 유명한 화가 루벤스가 남긴 버전도 있습니다. 이후의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라는 작자가 계속 자식을 먹어버리니까 레아가 열받죠. 어느 날 6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얘를 또 잡아먹으려고 크로노스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돌을 가져다가 강보에 싸서 주면서 방금 낳은 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아이는 빼돌린 겁니다. 그게 바로 제우스예요. 나중에 레아와 제우스는 힘을 합쳐서 크로노스에게 구토약을 먹인 다음 그 전에 잡아먹힌 애들을 다 토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우스의 형제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제우스는 타르타루스에 갇혀있던 괴물 삼촌들 헤카톤 케이레스하고 키클롭스 삼형제 있죠? 이들을 구해내고 힘을 합쳐서 크로노스를 비롯한 티탄 신들과 이 세상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입니다. 그걸 기간토 마키아라고 하는데 결국 제우스가 이겨서 그때부터 올림피아 신들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림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이 그림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반드시 들르게 되는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미술관의 고야 작품 전시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유명한 작품인데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옷을 벗은 마 앞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 앞은 한산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 모르고 그림 보면 그냥 재미없거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용을 알고 다시 그림을 보니까 어떤가요? 권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어린 자식을 입으로 우겨 넣어가며 잡아먹고 있는 이 사투르누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 욕심과 집착, 이런 여러가지 감정이 다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는 것과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코앞에 놓고 볼 때의 느낌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다음에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이 그림을 제대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